오늘은 현대제철이랑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최근 주가가 꽤 괜찮아요. 최근에 코스피가 별로 안 좋은데 코스닥도 2차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현대제철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원래 현대제철이라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근데 경기가 그렇게까지 지금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성장주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뭐 속해져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뭐 납득이 되는데 현대제철은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크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는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주가를 보면 코스피는 13% 정도 올랐고 현대제철은 30%나 올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현대제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코스피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코스피가 한 13% 올랐을 때 현대제철은 30%, 아르셀로미탈, 유럽 철강 기업은 8%나 빠졌어요. US 스틸은 27% 상승했고 바오산 철강은 11% 상승을 했어요.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 지금 독일이 완전 맛이 가고 있잖아요.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고 영국도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US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각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7% 주가가 오른 상태이고 중국의 바오산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 중국 흐름이 워낙 안 좋고 뭐 부동산 시황이 완전 최악이라는 등 그리고 상하이 지수, 뭐 항생 지수 전부 다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11% 정도는 플러스예요. 현대제철에 비해서는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냐? 그리고 철강주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의 지금 실적 추이를 보면 올해 그렇게까지 돈이 잘 벌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증권사들 컨센서스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조 4천억, 작년도에는 1조 6천억,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아니, 올해 예상되는 실적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지? 배당금도 보시면 뭐 물론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도 1,000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3년 연속 동결이 될 거라는 흐름인 거죠.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닙니다. 한 3에서 4% 정도 나와요. 그렇다면 현대제철 그리고 철강주들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은지를 한번 보면 중국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철강 감산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도 좀 양아치 같아 보이긴 하지만 중국도 중국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중반, 뭐 2010년도 초중반, 요럴 때까지는 중국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철강사 엄청나게 짓고, 화학공장 엄청나게 지어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뿜어댔었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조금 첨단 소재, 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최근 들어서는 철강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요거는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계속 철강 감산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9월까지 왔으니까 그렇게까지 감산을 안 했는데 중국이 이때까지 보이는 행보를 보면 항상 연말마다 감산을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도 마찬가지로 감산을 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죠. 철강도 마찬가지로 철강을 감산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을 보면 2020년도에 피크를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21년도 떨어졌고 2022년도 떨어졌고 올해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2010년도 정도 이후로 철강사들을 엄청나게 곳곳에 세웠어요. 중국이 잘하는 거 있죠. 치킨게임, 뭐 디스플레이나 건설, 화학, 태양광, 그리고 철강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강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는데 2015년도, 2014년도 이때부터 중국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때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철강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으니까 철강 가격도 떨어지고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국이 14년도에서 15년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게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잠잠해졌을 때가 2014년도에서 2016년도였어요. 요거는 옛날 월봉 차트를 다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도는 워낙 감산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동안 가동률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2017년도, 18년도 요때는 조강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부동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또 조강 생산량이 늘어났다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자동차 패러다임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강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올해도 아마도 조강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고로 가동률은 거의 한 93% 정도로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로 가면 이 가동률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때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마지막 연말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현대제철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고 이런 영향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유통 가격이랑 우리나라의 철강 유통 가격을 보면 근데 조금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괜찮은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고금리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황도 안 좋고 뭐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도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운임지수는 완전 바닥이거든요. 건설사도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에 안 좋은데 철강이 도대체 어디다 쓰이냐. 자동차도 내구재인데 고금리 때문에 뭐 오토론 금리가 높고 이러면 철강이 많이 안 팔릴 텐데 어떻게 도대체 유통 가격이 오르냐. 요거는 당연히 감산의 영향입니다. 유가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유가 많이 팔려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죠. 감산을 많이 때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감산을 계속 때리고 올해 연말까지 감산을 때린다 그러니까 90불 넘고 뭐 브렌트 오일 기준으로는 95불 나오고 이런 게 철강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을 억제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철강사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감산도 계속 진행할 거고 과거랑은 다른 흐름을 보이긴 할 거지만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좋게 보기도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트레이딩 하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PBR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경기가 어떻게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강의 주 원료가 되는 원료탄이랑 철강석의 가격을 보면 원료탄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진이 축소될 수 있는 뭐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철강석 재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또 오르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원료탄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가격이 오르면 비용 전가가 가능하면 철강 가격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용 전가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장기적인 실적 추이를 보면 현대제철을 성장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 경기가 오를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을 많이 보였고 실제로 요거는 중국의 부동산 시황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중국의 부동산이 GDP 대비해서 한 4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당연히 부동산 쪽에 많이 쓰이겠죠. 근데 부동산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산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강사를 투자할 때 한번 염두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도 부동산 시황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지준율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25% 떨어졌죠. 중국 증권시장에도 개입을 하면서 조금 뭐 시장을 좋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 쪽으로도 뭐 첫 주택담보대출의 적용 금리를 낮추고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랑 동등하게 간주해서 금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철강사들의 주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장기적인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3년도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죠. 아무래도 추정치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 올해는 과연 어떨지 내년보다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그리고 2025년 그때는 좀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때문에 철강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PBR이 계속 떨어졌는데 2021년도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이 철강 감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이 정도 PBR은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수요단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은 포스코처럼 뭐 2차전지 쪽으로 진출하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의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보면 2024년도, 2027년도 뭐 요때 쭉 올라갔던 거는 중국 성장 때문에 올라갔었고 2010년도, 2011년도 요때는 차화정 때 그때 좀 올라갔었다가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 때문에 계속 주가가 떨어졌다가 2014년도, 16년도 요때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강 구조 조정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하방이 형성이 됐죠. 그러다가 2017년도, 18년도 요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다시 조광 생산을 늘렸어요.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도 있었죠. 트럼프가 뭐 요때 철강 관세를 매기고 쿼터제 도입하고 이랬으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좀 괜찮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이 형성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트레이딩 하기는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좀 2차 전지와 같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